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하이맨님 어서 오시고요. 네, 여기 개코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스카이님, 레몬트님, 마초맨님도 어서 오시고요. 천하무정님하고 다락방님, 네, 기선혜올님도 어서 오세요. 창투님하고 이효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네네. LSDN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예, 예, 레서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8월 7일 금요일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에는 뭐 지수가 크게 요동치거나 그런 게 없었고 뭐 전반적으로 잘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잘 마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큰 급락이나 이런 게 없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종목들도 뭐 이제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오른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평타 정도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한 주를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에 또 8월 이제 첫째 주가 이제 끝나는 적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까지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들이 어떤 것들을 움직였는지를 좀 이제 흐름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제 대형주 시황을 좀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개별주 테마주에서는 어떤 것들이 움직였는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들이 막 이제 최근에 올랐죠, 그죠? 현대차 같은 것도 급등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 40분 그 정도로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이제 할 거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니오님도 어서 오세요. 네. 여기 20억 목표 이제 20억 목표님도 오셨네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지수 마감한 것부터 잠깐 보실까요? 뭐 크게 설명할 건 없고요. 잠깐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0.3% 상승으로 잘 마감을 했고 무난하죠. 코스닥 지수도 이제 0.4%까지 잘 끝났어요. 보시면 주변 나라들하고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왼쪽에 있는 중국은 장중에 마이너스 2.3%까지 급락했다가 끝날 때 마이너스 0.96%에서 끝났어요. 하락으로 마감했죠, 그죠? 일본을 보시면 일본도 오늘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랑 중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잘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죠. 항상 비교할 때 절대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 평가를 좀 하셔야 될 때도 있겠죠.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이랑 일본에 비하면 굉장히 잘 끝난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중국하고 일본의 중간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로 끝나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은 플러스로 잘 끝났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음 편안하게 주말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이제 휴가 그 시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개별주도 이렇게 보면은 거래 수급이 그렇게 평상시보다는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휴가철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다음 주까지도 조금 그런 게 이어질 수 있는데 이번 주가 가장 피크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지수 얘기는 잠깐 이렇게 해드렸고요. 큰 그건 없으니까 이 정도에서 넘어갈게요. 대신에 이제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 주도주가 누구냐를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은 코스닥 지수보다 코스피 지수 올라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6월 달에 이제 여기 보시면 조금 차트를 길게 볼까요? 2월 달하고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급락을 했었죠. 그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요거는 자율 반등이거든요. 옆으로 조금 횡보하다가 또 추가 상승이 나왔죠. 자,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만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주식시장은 계속 특정한 룰에 의해서 반복이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특정 이제 어떤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걸 우리가 패턴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 패턴이 자꾸 모여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그걸 추세라고 불러요. 뭐 그런 식이에요. 아무튼 주식시장은 계속 반복이 되는데 6월 달에 이때 올라왔었던 대형주, 주도주의 흐름을 얘기를 해드리고 최근 거랑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때 6월 달에 이만큼 급등시켰는데 북한에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아주 난리를 쳤죠. 그래서 잠깐 투매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를 제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단기 조정이었던 거죠. 조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좀 그럴 정도로 단기 눌림, 네, 조정이라는 단어는 그렇고요. 단기 눌림, 다른 말로 절호의 매집기였던 거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비관론자들한테 속아서 주식을 버렸죠. 조정 나온다고 다 손절 때리더군요.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를 또 해드리겠지만, 와, 저도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았어요. 아는 사람들한테요. 조정 나올 거라고 이제 하도 비관론자들이 떠드니까 와, 여기서 뒤통수를 치더군요. 주식하는 사람들이요. 여러 명 봤어요. 이런 폭락 나올 거라고 확신이 들었는지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놀랬습니다. 그 속을 확신을 했죠. 아, 절대로 이런 폭락 안 나오겠구나. 제가 전문가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건데, 최고의 주식 보조 지표는 인간 지표입니다. 뒤통수를 치더군요.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여러 명이. 아무튼 그때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인간 지표가 중요하긴 한데 그건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주도주죠.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도주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도주들이 어떤 식으로 순환매가 도는지를 알면 굉장히 마음 편안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여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이면 당연히 수익이 나겠죠. 수익이 안 나면 그분이 일부러 안 하는 거죠.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는데 어떻게 수익이 안 나겠어요. 낚시를 가셨는데 물고기가 어디에서 많이 모여있고 어떤 식으로 그죠? 돌아다니고 이동 경로가 어디며 어디에 모여있고 그 물고기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밥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먹는지 다 알면 물고기를 많이 잡으실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귀찮아서 안 잡으시던지요. 바로 그거예요. 시황은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시황 분석이에요. 그냥 선생님 내일 증시가 떨어질까요? 더 올라갈까요?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지수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주도주가 누구죠? 레벨이 다르죠? 그죠? 네, 질문의 그 품격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주도주가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나요? 다음에 돈이 어디 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 종목 좀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무방이나 이런 데 가서 있죠? 네.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있는 전문가들한테 뭐 종목 같은 거 이렇게 같이 얘기하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공방이나 이런 데 가서 함부로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란 얘기예요. 아무튼 지수는 이리 가든 눌렀다 가든 중요한 건 뭐예요? 주도주가 누구며 그 주도주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별 한 5개 정도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악고점을 뚫고 나가면서 지수가 쭉 들죠. 그러면 지금 누가 가고 있느냐, 여기랑 똑같은데요. 여기에서 어떤 지수가 이렇게 끌어올릴 때, 이건 코스닥 지수가 아니라 코스피 지수인데, 이때 누가 갔냐면 업종 대표주가 갔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의 대표주는 삼성전자죠. 이 당시에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었죠. 볼게요. 그 얘기 좀 이따 하고, 최근에 이제 급등한 걸 보자고요. 최근에 여기 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최근에 여기서부터 지수가 여기를 뚫고 나온 건 여기서부터거든요. 그 지점부터. 이때부터 누가 급등했는지를 한번 보죠. 그냥 한꺼번에 쭉 보여드릴게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차트를 이걸로 보시죠. 셀트리온이 아니죠. 요거는 이제 그때부터 쉬었고, 삼성전자가 치고 나왔죠. 언제요? 7월 말경에. 삼성전자가 하루에 5% 이상짜리 급등이 잘 안 나오는데 이때 5%짜리 나왔죠. 전날은 2.5%, 그죠? 그 다음 날은 5%, 그 다음 날은 시초가가 한 3% 정도에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대충 단순 더하기를 합치면 10% 급등, 3일 동안 10% 급등한 거죠.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네이버 업종 대표주죠.
카카오 업종 대표주죠. 이런 것들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LG와 신다죠, 그죠? 네. 언제부터 뽑아요? 7월 말부터 뽑기 시작하잖아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죠. 삼성 SDI 뽑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쪽에서 보면은 하나솔루션 계속 치고 나오죠. 업종 대표주들입니다. SK이노베이션, 정유 2차전지 같이 하는 회사죠. 치고 나오죠. 이게 개별주인지 대형주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루에 20%씩 급등 나오는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와요. 요즘에 대형주 하시는 분들 기분 좋으세요. 저희 방은 대형주도 같이 하거든요.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것, 하나솔루션 있죠. 이런 것들 보유 종목이에요. 그리고 삼성, SDI나 LG화학,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사신 분들이 현재도 보유하고 있어요. 매수 평단가는 30만원대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100% 넘었어요. 지금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 홀딩 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금호석유도 급등하죠. 7% 급등했어요. 이게 다 업종 대표주고. 현대차 보실까요? 네. 현대차가 계속 급등하죠.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가 잘 안 팔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매수해서 선방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주 강하게 오르죠, 그죠? 네. 이게 다 뭐예요? 코스피 대형주들이죠. 특히 업종 대표주죠. 이런 것들이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급등을 하니까 지수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대형주들이 매달 계속 급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느 정도 오르면 무겁기 때문에 쉽니다. 무겁기 때문에 올라갈 때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올리고 나서 쉴 때는 좀 오랫동안 쉬죠. 그게 대형주들의 매력인데 오랫동안 쉬는 대신에 잘 안 떨어져요. 개별주들은 뭐 너무 가벼우니까 금방 들었다가 금방 떨어지는데 대형주들은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게 대형주의 매력이에요. 물론 이제 떨어지면 더 잘 안 올라오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일단 올라오기만 하면 그 다음에 잘 안 떨어지잖아요. 맞죠? 네. 자, 여러분들은 거의 이제 개별주 위주로 많이 하시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 개별주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꺼낸 거예요. 대형주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 그동안의 중소형주들은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들이 이제 급등하니까 그 밑에 있는 이제 중소형주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죠. 군대로 따지면 거의 이제 별 한 3개, 4개짜리 이제 이런 대장님들이 이제 막 장군님들 이제 지나가시면 군대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거의 뭐 진짜 그 밑에 그 계급들은 거의 뭐 차례 자세로 가만히 있죠, 그죠? 부동 자세죠.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폭등이 나오면 과열됐으니까 이제 시키려고 누르겠죠. 네. 그때 중소형주들이 움직이죠. 이 얘기는 늘 말씀드렸죠. 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올라가면 급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심심해요. 왜냐하면 대형주 잘 안 하시니까요. 근데 대형주가 올라가다가 이제 조만간 쉬게 돼 있어요. 현대차, LG화학, 삼성 SDI를 다시 보시면 굉장히 과열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10만원인데 10만원에서 지금 거의 50% 올라왔습니다. 과열입니다. 과열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과열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요. LG화학은 누가 봐도 과열이죠. 50만원대 초반에서 지금 75만원까지 왔으니까 대충 계산해보세요. 40% 이상 올라왔어요. 삼성 SDI 말할 것도 없죠. 40만원 39만원 정도네요. 대충 50만원 넘게 올라왔죠. 계산해보세요. 과열됐잖아요. 본 길이가 굉장히 길죠. 누가 보면 개별주인 줄 알겠어요. 과열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쉬겠죠? 그때 누가 간다고요? 중소형주가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예요. 대형주가 급등할 때 중소형주는 옆으로 돌려요. 그럼 이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때 뭐 하셔야 되느냐? 매집하시면 돼요. 뭘요? 여러분들 중소형주 좋아하시잖아요. 중소형주 열심히 매집하시면 돼요. 매집 다 해놨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대형주가 누르는 순간 여기서 튀어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아무리 알려드려도 무방회원분들은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급등하면 욕을 해요.
뭐라고 욕하냐면 지수는 가는데 나는 수익이 안 난다고 힘들다고 그러세요. 대형주를 안 사셨으니까 당연히 지수 올라갈 때 수익이 안 나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막연하게 힘들다 불만 불평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대형주가 막 급등하는 걸 보면 아 짜증나 이게 아니라 다시요. 대형주가 막 급등하는 걸 보면 아 이제 내 차례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짜증날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내 차례인데요. 대형주가 막 이렇게 뽑아요. 아 이제 드디어 내 차례가 오겠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여보 돈 좀 빌려줘. 네? 돈을 얻어오지. 돈을 이제 뭐 어디서 이제 막 끌어오셔야 돼요. 투자할 수 있는 적기라고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올라갈 때 지수가 올라가니까 개별주나 개별주 들고 있는 분들은 순간적으로 수익이 안 나는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제가 막연하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자, 근거가 있겠죠, 그죠? 삼성전자가 6월달에 급등했었거든요. 이때 얼마나 많이 급등했냐면 하루에 양봉 보이시죠? 7%까지 급등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센 급등이에요. 급등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김여정, 김정은 남매가 난리를 치기는 바람에 개인들이 겁을 내셔가지고 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꺾어졌던 거죠. 다시 올라오려고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렸죠, 그죠? 네. 아무튼 삼성전자가 이렇게 확 드니까 그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어땠냐면 여기잖아요. 급등했잖아요. 그쵸?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확 올라왔어요. 그 앞뒤로 급등했던 게 누군지 아세요? 그 앞뒤로 급등했던 게 아까 보셨던 삼성 SDI 다시 보세요. 앞뒤라고 그랬죠? 5월달에 먼저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급등했던 업종 대표주가 누가 있어요? NC소프트. 그러니까 게임주 우두머리지 않습니까? 앞뒤라고 그랬죠? 6월달 앞뒤 5월 6월 이게 지수 끌어올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있었다고요. 그때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고 북한의 김여정, 김정은 남매가 그렇게 난리를 쳐도 증시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받쳐줬던 이유예요. 그때 대형주들이 계속 업종 대표주들이 순환매도 오고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전체 대형주 중에서 이게 전체를 대표하는 회사인데 삼성전자가요.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찍어 눌렀죠. 옆으로 돌리는 동안에 코스닥은 뭐 했을까요? 그러니까 6월달하고 6월 중순부터 여기가 이제 7월 거의 말까지거든요. 네. 그때까지 코스닥은 뭐 했는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눌렸다는 얘기는 코스피 지수가 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코스닥은 뭐 했을까요? 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삼성전자 눌리니까 같이 눌렸죠? 6월달하고 7월달, 7월 한 20일 정도까지 여기다 가둬놨었거든요. 네. 그때 코스닥이 뭐 했겠어요? 6월 중순부터 그냥 갔잖아요. 이 얘기를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해드렸어요. 대형주가 누르면 중소형주 간다. 실적주가 가기 애매하면 테마주 간다. 북한이 난리를 쳐도 조정은 오지 않을 것이다. 혹시 올 수도 있겠지만 주식을 저도 20년 정도 했는데 전문가 생활은 지금 전문가도 10년 넘었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여기서 북한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가 저점이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 주식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 경력이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들도 조정 온다고 주식을 다 손절할 때리더군요. 그 멀쩡한 주식을. 기가 막히더군요. 사람 뒤통수도 치고.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확신했다니까요. 조정 안 오겠구나. 살다가 그런 거 처음 겪어봅니다. 이 당시에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도 그랬고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조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집하시라고. 이때랑 지금이랑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지금도 비관론자들 거품 물고 있어요.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떨어진대요. 말이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대규모 유동성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에 더 이상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이 잘 안 되시고, 젊으신 분들 어디에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유동성이 넘쳐나서 올라가는 거지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까? 이게 돈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건데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동성은 늘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나 지금이나 패턴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대형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올라갈 때는 개별주 하시는 분들 순간적으로 심심해요. 심심하다고요. 이게 코스닥 지수인데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확 날른 거예요. 이렇게. 그때 코스피 지수 급등했고 그랬겠죠. 근데 코스닥은요, 요 정도밖에 안 갔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다시 누르니까 코스닥이 올커니 조정 안 오겠구나 그러면서 확 가버린 거예요. 지금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대형주들이 뭐 10% 20% 급등하고 있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개별주들은 그럼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대형주가 올라간 거에 비례해서 개별주가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10% 올라왔으면 그거를 참고해서 뒤에 이제 중소형 개별주 테마주들이 날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게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뒤에 종목들도 많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발주, 후발주자 개념이 아니라 대형주, 중소형주 개념이기 때문에, 대형주가 10% 갔으면 중소형주는 30%, 50%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논리로 따지면 대형주가 만약에 10%가 아니라 30% 급등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개별주들은 30%가 아니고 50%, 100%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곧 여러분들 차례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겁내시냐 이거예요. 이게 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가 그 3월 달에 그렇게 지수가 급락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 삶에 뭐 이제 많은 것들이 좀 바뀌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로나 이거를 기회로 생각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머릿속에 알게 모르게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방어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그 생각에서 안 나오시면은 돈 못 벌어요. 여기에서도 저는 일관되게 얘기했어요. 조정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식의 급락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조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올 가능성이 더욱 낮다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지표를 잘 보시라고. 그때 제가 인간지표 보여드렸던 게 뭐였죠? 그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게 뭐였어요? 인버스. ETF 중에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인버스 아시죠? 인버스 중에서 2배로 이제 우리 고포스라고 부르는데, 이거 아시죠? 그죠?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이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했었겠지만, 이 인간지표, ETF, 인버스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여기에서. 지금은 어떨까요? 인버스를 개인들이 많이 샀을까요? 적게 샀을까요? 좀 팔았을까요? 보자고요. 먼저 코스닥 150 인버스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코스닥 지수하고 정반대죠. 그죠? 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사람들이 여기 4월달, 5월달에 많이 샀거든요. 비관론자들한테 속아가지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진짜 누가 보면 부도난 줄 알겠어요. 하염없이 하락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개인들이 신용을 많이 사놨는데 신용이 근본적으로 줄질 않아요. 크게 줄지 않잖아요. 포기 못 하겠는 거예요. 왜요? 지수가 언젠가 급락할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차라리 그 믿음으로 대형주를 했으면은요, 벌써 차 한 대 이상은 뽑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가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고점이 19,000원인데 오늘 종가가 5,170원이에요. 반토막 이상 났어요. 고점 대비. 여기서 사신 분들은 한 30% 이상 손실 났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보시냐면 이건 코스닥이니까 코스피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요 차트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잘 보이세요? 잘 보이시죠? 네. 자, 이건 코스닥 차트고 7번. 네. 요게 뭐냐면 위에 보이시죠? 네. 선물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니까 이게 고퍼스예요. 근데 잘 보시면 하염없이 하락하고 있죠. 코스피 저점이 여기에요. 3월 19일. 거꾸로 이거는 인버스니까 여기가 고점이었겠죠. 여기가 12,800원이고요. 지금은요 4,000원 정도예요. 대충 계산해보세요. 3분의 1 토막입니다. 정확히 3분의 1 토막. 그때 주식은 망할 것 같으니까 주식은 못 사겠고 지수가 확실히 더 급락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거 많이 샀어요. 못 나와요.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버스, 이 고퍼스를 개인들이 지금 사고 있을까요? 아니면 팔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계속 사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물론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개인들이 이 인버스를 계속 사고 있다면 이거는 더 떨어지겠죠. 이거 그냥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큼 하락했는데 개인이 계속 산다. 그럼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이 판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급반등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럼 보면 되겠네요. 현재 개인들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검은색 선이 개인들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더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 누적으로 이제 잡은 거예요. 더 사고 있어요. 요거 감안해서 하시면 돼요. 물론 바닥에서 이제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는 건 맞는데 많이 사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는 거꾸로 지수는 급락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탈출할 수 있고 돈을 벌거든요. 세력들이 과연 그 꼴을 볼까요? 세력들이 이렇게 호락호락 수익나게 해줄까요? 이분들한테? 본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해줄까요?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될 문제겠죠. 그죠? 네. 개인들이 더 많이 사놨어요. 이게 뭐예요? 개인들은 지수가 급락한다에 지금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여기에서도 그랬고 여기에서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가 급등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근본적으로 이런 식의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더 낮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지수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옆으로 돌리면서 갈 수도 있고 약간 눌렀다 갈 수도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라고요. 큰 급락을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업종 대표주, 대형주들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는 항상 중소형주가 간다는 걸 아시란 얘기예요.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건 바이오주들 때문에 그래요. 바이오주도 똑같아요. 바이오주가 급락을 할 때가 이제 좀 있으면 급락할 거거든요. 그러면 과열 너무 지나치게 이제 그 바이오주들이 지금 광기에 휩싸여 있는데 거기서 분명히 장대 음봉들 떨어질 겁니다. 어느 때가 되면 떨어져요. 그럼 지수가 이제 눌리겠죠. 그러면서 바이오주들은 추락하겠지만 반드시 그거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홍수가 심각하니까 홍수 수혜주들이 급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윤석열 씨, 이재명 씨, 홍정욱 씨 대선주들이 지금 신고가 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신고가를 내려고 지금 막 그러고 있어요. 네. 자, 이제 대용적인 여기서 마무리를 질 건데요.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 질게요. 딴 거 없어요. 대형주들이 많이 가면 많이 가다가 조정을 받기 시작할 때 중소형주들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집에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돼요.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갈 때가 여기였어요. 이건 이제 코스닥 지수인데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갈 때 코스닥은 옆에서 이렇게 돌았거든요. 이때 매집을 한 사람들은 7월달, 8월달에 아주 큰 수익들을 많이 내셨죠. 맞죠?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매집을 하셔야 돼요.
매집을 게을리하면 절대로 큰 수익이 안 나요. 돈을 벌어봤자 푼돈이에요. 푼돈 벌려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것도 아니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푼돈 벌려고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테크라는 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그 돈을 또다시 일하게 만드는 게 재테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가지고 돈이 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그 돈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 무릎이 아마 처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맞잖아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이제 모으신 돈, 설령 좀 대출을 받으신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은 그대로 두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그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분들 계세요. 종목을 사놓고 투자를 하고서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괜히 샀나 왜 샀지 좀만 기다릴 걸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황당하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한테 일을 시키세요. 여러분들 일하시지 말고. 말씀을 더 들어보세요. 아무튼 매집을 심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 받으세요. 네. 자, 이제 대형주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10분 정도 개별주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개별주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으니까 애매하겠죠? 네, 애매하니까 누가 가요? 네, 애매할 땐 대선주죠. 네. 대선주가 잘 가죠.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가 최근에 뭐 지난주까지는 재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재료가 많이 나왔죠. 여당 정치인들이 대놓고 윤석열 씨 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또 지지율도 조금 좋게 나오고 하니까 세력들이 그냥 뽑기 시작했어요. 쫙 끌어올려요. 오늘 거의 13,000원 근처까지 갔었어요. 12,550원이니까. 하여튼 많이 올라왔어요. 한 여기로 따지면 요만큼까지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올라왔어요. 목표치를 거의 지금 좀만 더 가면 돼요. 서현. 그 다음에 이제 이등주였던 제일테크노스. 그리고 아꼬점을 살짝 제꼈죠. 그죠? 그 다음에 덕성. 아꼬점 제꼈죠. 윤석열 대장주 그룹 중에 이 3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신고가가 났죠. 후발주자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아닌 척하고 있어요. 우리는 윤석열 관련주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입을 보자기 뒤집어 쓰고 아닌 척하는 애들이 있어요. 상한가는 거기서 나올 겁니다. 그 종목이 뭔지는 나중에 우리 회원들 수익 내실 때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방은 지금 준비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재명 씨 거 있죠? 에이텍. 이게 오늘 들었다 놨다 막 이제 헷갈리게 하더니 뽑더군요. 23% 급등 마감. 이게 잘 안 나오는 차트인데 나왔어요. 왜요? 대형주가 가니까 일반 개별주 테마주들이 가기가 애매하니까 돈이 대선주로 왔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돈이 대선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 씨 관련주 중에 동신건설 있죠? 오늘 장중에 20% 이상 급등했고 17% 마감, 즉 신고가 내면서 끝났습니다. 돈이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홍종욱 씨 관련주 중에 크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디지털 조선 신고가 살짝 냈죠? 네. 돈이 어디 있어요? 대선주에 있잖아요. 제가 일관되게 대선주 얘기하죠? 왜요? 대선주는 지수가 올라가도 하락해도 옆으로 돌려도 가는 게 대선주예요. 저는 바이오주보다 대선주 좋아해요. 그리고 모든 차트를 무시하면서 가요. 떨어질 때도 무시하고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 차트 무시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좋아해요. 차트를 무시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래서 거의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좋아한다니까요. 대선주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렇게 비유를 해요. 야생마다 우리 야생마. 대선주는 야생마예요. 바이오주는 그냥 그 사육된 말이고요. 대선주는 야생마예요. 대선주, 대장주들은 제가 좀 더 강하게 표현하죠. 야생마 중에서도 이제 어떤 말이 있는데 우리 회원들만 아시죠. 아무튼 대선주가 굉장히 재밌어요. 아무튼 돈이 이쪽으로 와서 올리고 있죠, 그죠? 저희 방에서 최근에 오늘도 또 추천 나갔지만 이재명 관련주를 열심히 매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끝났어요. 다음 주에 기대가 돼요.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을 매집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홍수수혜주 있죠? 홍수수혜주 중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희 방에는 양수기, 그 양수기 아시죠? 물 빼낼 때 돌리는 거, 양수기 관련주도 있다고. 오늘 급등했었어요.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네. 오늘 공개할까 하다가 안 하기로 했어요. 오늘 급등했어요. 양수기. 농업 관련주 오늘 제대로 잘 눌리면서 끝났죠, 그죠? 네. 홍수수혜주가 아마 주말 동안에 비가 좀 더 온다고 하는데, 홍수수혜주는 비가 더 와도 앞으로 더 갈 수 있고요. 비가 그쳐도 더 갈 겁니다. 왜냐하면 왠지 지난주 어제 얘기해드렸죠, 그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어제 방송 보시면 돼요. 홍수수혜주가 비가 그치건 더 오건 갈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근데 중국도 홍수가 심각하다 그랬죠? 네. 아직 본격적인 그 태풍이 아직 안 왔어요. 근데도 지금 이래요. 네. 아무튼 홍수수혜주들은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여름 되면은 선풍기 관련주들이나 에어컨 관련주들 아니면 제습기 관련주들 많이 갔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그런 계절 수혜주보다는 홍수 수혜주들이 앞으로도 더 갈 겁니다. 네. 홍수 수혜주 관심 있는 분들은 어제 방송을 꼭 들으세요. 녹화 남겨놨으니까요. 네. 유튜브도 올려놨으니까 그쪽 거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간 테마주들인데, 대선주 있죠? 대선주에 좀 관심을 좀 가지세요. 현재 지지율 1위가 이낙연 씨, 2위가 이재명 씨, 3위가 윤석열 씨죠. 이재명 씨 씨는 난다. 이낙연 씨 지지율은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고요. 근데 아마 당대표가 되실 것 같긴 하기 때문에 또다시 반전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지지율이 좀 이제 하락하고 있죠, 현재는. 이재명 씨는 좀 올라가고 있고, 윤석열 씨도 올라가고 있고. 주식은 누구 거 위주로 하면 되냐면, 빨리빨리 수익 내고 싶다. 올라가는 추세의 대선주 작걸 하면 돼요. 아니면 약간 연예인 기질이 있는 이제 그런 분들과 하시든지. 그러면 그때 수익 내기엔 딱 좋아요. 멀리 보면 이낙연 씨지만 지금 당장만 보면 이재명 씨 거하고 윤석열 씨 거예요. 이 정도 잡아드리면 아시겠죠, 그죠? 네. 연예인 같은 분은 홍정우 씨죠. 잘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너무 잘생겼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힌트 다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디지털 조선이나 이런 거를 이 자리에서 사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낮은 데 거를 권해드리잖아요. 저희 방에서 디지털 조선 이런 데서 샀어요. 가격대가 이런 가격대예요. 그리고 이런 데서 팔았고요.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아까 이제 개인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대형주부터 얘기해야 되겠군요. 업종을 대표하는 말 그대로 그 대형주들이, 업종 대표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김윤님은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네. 네.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그 대형주들은 업종 대표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형주가 열심히 가고 있지만 그 뒤에는 항상 중소형주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대형주들을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맞죠? 네. 그리고 매집을 게을리 하시면 절대로 큰 수익이 안 나십니다. 그리고 개별주로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들어가시라고요? 네. 바이오주도 뭐 괜찮긴 한데요. 그거보다는 아직 한 번도 제대로 급등하지 않은,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그런 대선주들 많이 있거든요. 바닥에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런 것들로 남들이 못 내는 그런 수익들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선주에서 5%, 10%짜리 수익 내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30에서 50% 이상짜리 수익 내라고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초단타 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홍수수혜주 있죠. 그러니까 그 아까 대선주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 말씀 드렸고요. 홍수수혜주 앞으로도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아까 비관론자들이 열심히 뭐하고 있다고요? 지수 하락에 베팅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수가 약간 투매가 나올 수는 있어요. 바이오주가 하락하면 반드시 투매 나오게 돼 있어요. 미리 말씀드렸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3월달처럼 이런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거예요. 자꾸 이런 급락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라고요. 3월달에 이 급락 말고 겪은 적 있냐고 또 아마 없다고 그럴 거예요. 말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 격언이거든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런 게 있습니다.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게 있어요. 주식 격언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올라오는데 제가 봐도 참 강하다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때마다 사람들이 근심 걱정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녹화방송 한번 다 돌려보세요. 이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용기 드렸잖아요. 포기하지 마시라고. 지금 매집하셔야 된다. 특히 이럴 때 4월달, 5월달, 6월달 7월 초에도 그랬잖아요. 매집하시라고 빨리. 전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매집하시라고. 왜요? 남들이 주식 버리고 도망칠 때 그때 남아서 자리 지키면서 매집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돈 버신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런 말 기억나세요? 방송을 조금 더 길게 할게요. 6월달에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여기에서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 실제로 그 비관론자들 말처럼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오면요 주식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다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조정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누가 손실 본다고요? 조정에 대비해서 다 현금화 시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큰 손해를 봐요. 왜요? 주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관되게 외쳤던 거예요. 매집하시라고. 제가 여기서 가장 많이 했던 기법 강의가 뭔지 아세요? 유료회원들한테 가장 많이 했던 기법 강의가 눌림목이었어요. 눌림목 기법 강의 왜 했을까요? 상승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익 내려고. 비관론자들한테 속은 사람들은 하락을 준비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금 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주식 들고 있었고. 그래서 7월달 8월달에 계속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왜요? 일관되게 똑같이 했거든요. 여기에서도 그랬어요. 일관되게 똑같이 했어요. 왜요? 제가 주식하면서 배운 게 이거거든요. 이게 원칙이에요. 정말 특수한 상황 아니면 일관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매집을 게을리하지 마시라고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도 똑같아요. 지수 올라온 게 무서우세요? 그러면 지수가 올라왔는데 아직 안 간 거 있죠? 바닥에 있는 거 그거 매집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종목들은요 지수가 아무리 조정을 받아도요 올라와요. 왜요? 올라온 게 없으니까. 맞잖아요. 그게 후발주잖아요. 밑에 있는 거 사시면 돼요. 저희 방이 그거 전문이에요. 제가 언제 떠 있는 거 그런 거 얘기하던가요. 맞죠? 네. 그리고 블랙섀도우님은 그렇게 자꾸 잔머리 쓰시면 역으로 당합니다. 네, 아까 이상한 글을 치시는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매집을 역시 열심히 하셔야 될 때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매집하는 사람이 마음이 두려우면 되겠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6월달에 매집하신 분들이 7월달에 수익을 내셨고요. 7월달에 매집하신 분들이 8월달에 수익 내시는 거예요. 그럼 8월달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지수가 더 오르기보다는 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죠. 왜요? 싸게 사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면 박수치고 좋아하셔야 돼요. 근데 왜 자꾸 불안해하세요? 지수가 눌러준다는 거는 뭐예요? 정리해드릴게요. 지수가 눌러준다는 얘기는 지수가 하락한다. 그럼 뭐예요? 자,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다. 대형주들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가 가요? 중소형주.
지수가 급락하면 박수 치셔야죠. 여러분들 거의 중세형주 위주로 하시잖아요. 그 중에 누가 가요? 테마주. 날아가는 거예요. 자, 코스피 쪽에 지수가 하락한다, 대형주들이 하락한다는 얘기니까 그 돈이 중소형주로 오겠죠. 코스닥에서 코스닥 지수가 갑자기 급락한다. 그럼 뭐예요? 10중 8구 바이오가 급락해서 그럴 거예요. 바이오가 급락하면 박수 치셔야 돼요. 왜요? 그게 가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매집한 종목들이 안 갔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바이오가 급락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힘들어하세요? 왜 불안해하세요? 좋아하셔야죠.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맨날 차트 보시면서 불안해하시냐고요. 지수가 하락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월달도 열심히 매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꿈,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 그리고 조급한 마음 있죠? 수익을 좀 빨리 내고 싶어하는 그 조급한 마음, 그게 욕심이거든요. 작은 욕심인데 그 욕심을 다 버리시고 새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8월달, 9월달, 10월달, 올해 11월, 12월까지 5개월 남았죠? 5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하시면요, 잃어버린 돈 원금 다 회복할 수 있어요. 뭐가 어려워요?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자꾸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잘못된 거 있죠? 그 나쁜 습관을 고치시는 거. 그게 중요해요. 오늘은 포커스를 거기에 맞췄어요.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오늘은 힌트 안 주시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아까 다 드렸잖아요. 다 드렸는데 본인께서 아직 눈치를 못 채신 것 같아요. 다 드렸어요. 늦게 들어오신 거면은 녹화 방송 보시고요. 네, 녹화 다 남겨놨으니까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뭔가를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뭐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죠? 네. 내가 잘못된 습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수익이 안 나고 뭔가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빼내시면 돼요. 아셨죠? 네. HH89S님 죄송해요. 지금은 종목 진단해드릴 시간이 없어서요. 네, 양해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고수는 지수가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고수는요, 지수가 오르던 내리던 그거에 그냥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대응하는 사람이에요.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세우죠.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거에 맞춰서 포트를 짜놓고 여유있게 대응하는 사람이 그게 고수예요. 여러분들은 뭐 급등주 막 적중시키고, 그죠? 네. 지수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고수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 그거는 점쟁이에요. 저희들 말씀드리죠? 점쟁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유있게 대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고수예요. 주식을 정말로 배우시고 싶으시면, 제대로 배우고 싶으시면 그런 분들을 찾으세요. 저희 방에 많아요. 그런 분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주식하시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리딩을 그런 마음으로 해요. 우리 회원들도 그렇게 잘 따라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뭐 혼자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마음을 절대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 다 잘 되실 거니까 마음 편안하게 잡수세요.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유동성,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돈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계속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환매 있죠? 순환매가 뭐냐면 그 길목을 지키는 매매거든요. 길목. 네. 오늘 시간이 많으면 좀 더 얘기를 해드릴 텐데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순환매, 길목에 대해서, 길목 지키는 게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기대되시죠? 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다음 주 월요일날 뵐게요. 네. 자,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네.